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계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내일은 절기상 입하가 되겠습니다. 자,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진월에서 이제 사월로 넘어오죠. 병진월에서 계민년 병진월에서 이제 입하가 내일 입하가 되면서 정사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묘년 병진월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에 대한 원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개수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보고 다음에 격국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고 어저께 임수와 마찬가지로 수가 되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차가운 냉기 또는 한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때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늘하고 시원한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하 50도 60도 남극대를 만큼 천하를 땡땡땡땡 얼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방향은 북쪽이 되겠고 색깔은 흑색, 계절은 겨울, 그다음에 주가 나누시는 현무 뭐 이런 등등등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면 개수는 음수가 되고요. 제가 음이 있을 때는 항상 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된다. 똑같은 물이면서 똑같은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행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음양으로 구분하게 보게 되면은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겠죠.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자칫 조금 복습을 하게 되면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방대한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의 비유를 하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바다 해자죠. 큰 바다 같은 개념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는 그래서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즉 신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양토인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이런 세트 메뉴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고요. 또는 우리가 먹는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물 같은 개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임수는 큰 개념의 물, 방대한 개념의 물, 넓고 깊고 큰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작고 아담한 옹달샘 같은 물이다라고 해서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왕해도 뭘 할 우려는 없다. 범람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 진술, 충비, 토 등이 많아지는 것을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쉬우면 탁수가 되는 물이 더럽혀진다는 뜻이죠. 또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에 의해서 수가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사람이 먹는 음용수와 같고요. 정화수와 같고 캐톨릭에서는 성수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절대 탁수가 되거나 그 불순물이 들어가선 안 되죠. 그래서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라고 해요. 말글청 개수의 핵심은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개수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임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냉기, 한기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이때 병화를 같이 대동해서 쓴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면 무토 병화를 쓰지만 개수는 신왕하면 간목
병화를 쓰게 되고요. 반대로 임수일간 또는 개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생수해서 임수든 개수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간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개묘년 병진월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월지, 월령이 왜 중요하냐? 월령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 하, 추, 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왜 계절이 중요하냐? 이 계절 월지,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를 사주가 되는 것이고, 왕쇠와 한열이 깨지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빈한 또는 빈천한 사주, 삶이 좀 팍팍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명리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왕세와 한열에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무슨 신살, 백고, 대살 찾아다니고 또는 삼재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명리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되겠고, 제가 아는 분들도 명리학이 어렵다 보니 명리학 포기하고 여러 가지 뭐 점성술, 구성학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배우는데, 그런 것도 물론 나름대로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명리가 베이직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학문은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문과도 같은 명리학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월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명이 되면서부터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내일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진월에서 사월로 이렇게 넘어가죠. 사월이 되면서 사오미 큰 틀에서 월은 여름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인묘진월이었죠. 지금까지는 인묘진월의 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 이 인묘진은 동쪽이 되면서 모가왕한 계절, 나무 모기 왕은 모강절이다. 단 진월 같은 경우는 목의 여기 이때는 뭐가 되죠? 포태법으로 쇠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약하고, 원래 진술충묘월은 사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토왕절에 환절기가 된다. 즉 진월을 진월을 통과해야지만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 봄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인데, 진은 포태법으로 수의 고지, 고장이라고 하죠. 묘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서 묻는 그 묘지를 생각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면 병지사지에 태어나서 통금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월령에 통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도 진월에 태어나면 불약이라고 했습니다. 불약, 일간이 약하지 않다. 오늘 개수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에 통관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이것도 불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와 달리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핵심으로 생각한다?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져서 개수가 매몰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한다고 했지만은 개수는 내가 먼저 존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임수는 간목을 먼저 썼다고 하지만 개수는 신금이라든가 경금을 이렇게 써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고요. 개수의 근원을 발휘하는 논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뭐 임수 진월이나 개수 진월이나 그럼 뭐 간목 신금 간목 신금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결론은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임수는 그래도 대해서 큰 물이잖아요. 남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조금 덜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목을 먼저 쓰게 되면 개수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있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김치를 썰어 놔야 되겠죠. 물부터 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다 대고 김치를 갖다가 썰지도 않고 덮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김치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신금을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쓴다, 또는 먼저 간목을 쓰고 나중에 인성인 금을 쓴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죠. 그러면 금은 필요가 없겠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로서 수가 왕해지면 차가워지는 거니까 한습해지는 거니까 병화를 쓸 수가 있겠다. 또 예를 들면은 지지로 진술, 축, 미, 토들이 많아서 토국을 형성해서 살중신경한 사주국사가 될 수도 있죠. 이때 자칫 목을 잘못 쓰게 되면 토다 목절이 돼서 목이 부러질 수 있으니 이때는 중요한 것은 인성인 금을 위주로 배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용신치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월의 개수는 먼저 신금 나중 간목을 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사주를 여러 가지 한번 봐보시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알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격국에 몰입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격국을 간과해서도 되지 않는다.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어저께 임수는 양수였죠. 오늘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죠. 어저께는 양대 양의 관계,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똑같이 토가, 원령에 있는 토가 일간 수를 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토극수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생하자가 아니라 극하자라고 보고요. 극하자는 관성이라고 씁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관, 편관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이건 정관이 되겠죠. 어저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어떻다? 그쵸? 정관, 격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개수가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일간이 약한데, 이 관은 정관을 뜻합니다. 정관.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정관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일간이 튼튼하게 되면 간목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을 먼저 쓰고 간목을 나중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 안에는 지장간이 을목 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면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요. 을목이 투출했을 때는 이건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연간에 개수가 있어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관격에 개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도 신약한 사주 또는 불약하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의 근월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목을 얻었습니다. 식신이죠. 묘월에 진월에 묘가 있으면 이거는 준방 합을 이루기 때문에 목의 세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 오양이 진기된 상태에서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가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봄에 지금 굉장히 따뜻한 그런 구조가 되죠. 진에 그래도 해수가 개수 두 개가 뿌리를 둬서 개수가 약하진 않은 상태이지만, 일제에서 해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다시 불약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신왕 사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해묘한목돼서 목이 너무 왕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식상인 목이 왕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가 조금 더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니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물론
묘진 방합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은 자수, 해수의 진토, 습토라고 했죠. 천간, 임계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가 저렇게 해자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계피로 개수라 하더라도 무토로 저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필요가 있겠고, 병화로 조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진중무토 가지고, 진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금 상태에서는 목으로서 승목인 묘목으로서 수익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운이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갑인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의 한목이 되죠. 이 인목하고 해수와 지지로 인해 한목이 되기 때문에 진중에 개수가 있고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격국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묘진 요건 방합도 인묘진 방합도 완벽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기가 좀 강한 사주로 볼 수 있고, 사주의 국세에는 못다한 일간이 뿌리가 있고 상관이 월간에 있는 병화를 생해주는 상관 생재의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구조?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람직하고요. 을묘시도 같은 구조죠. 단 을목이면은 식신생재가 되는데, 개수 입장에서 을묘시보다는 차라리 갑인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진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두 개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화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진토, 습토 두 개가 있죠. 일간을 빼더라도 개수가 해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습한, 차갑다라고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습한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뭐 정사시, 무오시 대표적으로 기미시, 정사, 무, 기미시, 특히나 정사시가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건 사회상충이 되면 개수도 깨지고 사호도 깨지기 때문에 오늘 날짜 중에서 정사시는 가장 꺼려야 될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는 개수는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는 것, 특히나 토왕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만들 것이고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52시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성을 얻어서 일간 개수가 왕이지죠. 이건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개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불금 어린이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 자, 가정의 달인 5월이니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